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시도만 해봐. 내가 해설지 옆에 놔줄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3분만 더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문제 자체 난이도는 무난한데 아무래도 계산 과정이 조금 길다 보니까 시간 좀 모자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다 풀 줄 아는데 시간 내에만 그냥 못 푼 친구들이었고요. 실수 뭐 한 개 정도 나온 거? 그 외에는 전체적인 풀이가 좀 많이 무난합니다. 다들 되게 좀 잘 풀었어요. 일단은 제한 시간 내에 푼 친구들이 3명 3명 풀었는데 최초에는 이제 제한 시간 내에는 4개 맞은 친구가 이제 최고점이었고요. 1번과 6번을 틀렸어요. 1번과 6번을. 그러니까 6번은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고 1번은 그냥 단순한 실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 둘은 다 3개 맞은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3번, 5번, 6번, 한 명은 4번, 5번, 6번. 그냥 시간이 모자랐던 거예요. 여기 3번은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2명이 됐습니다.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고친 친구랑 그 다음에 4, 5, 6을 그냥 마저 다 푼 거예요. 추가 시간 동안에. 근데 4번, 5번이 좀 빨리 끝나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풀다가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배치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지난번에 방부등식 활용해서 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방부등식 문제들에 대한 걸로 지금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 1번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1번 문제로 들어간 게 이제 양근음근에 관련된 거. 근데 이런 것도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죠. 그죠?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1이 k다 라는 상태에서 요 그래프만 그려주면 극대극소와 어떤 좌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왔지? 1부터 8 사이 1부터 8 사이 0,1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양근함계와 두 음근 나오는 경우라서 여기가 지금 y는 1이 나오고 계산해보면 극대값이 지금 8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y는 k가 요 사이로 등장해야지만 음근 2개와 양근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답이 그냥 4번으로 등장하는 것 뿐인 거죠. 결론은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x제곱 빼기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그러면 3x 양변에 날려버리고 2x제곱 넘겨주면은 x세제곱 빼기 3x제곱. 이때 k를 그냥 우변으로 넘겨놓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인수분해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x-3이라서 0에서 중근 나오고 3에서 근 하나 나오는 요런 함수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극대값과 극소값으로 y는 k가 나오는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밖에는 안 만나겠죠. 그쵸? 이대로 보는 것보다는 넘겨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쵸? 어차피 교점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로 그냥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값이 얼마 나오지? 2,8, 12, 마이너스 4네요.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거나 0이면 된다. 틀렸는데? 잠깐만. 틀렸는데? 여기서 중근 아니야? 응? 응?
아 미안,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K다 보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K는 0과 4라서 결국 4가 답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 아니. 이 그래프는 이해돼요? 그것도 아니. 일단은 우리 지난번 수업 거 온라인 못 들었지? 예. 들으시면 어차피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2주간 지금 안 하거든? 네. 그때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오늘 수업 나갈 때는 얘랑 전혀 상관은 없어가지고. 설치를 잠깐 확인해봐요. 해설지를 보는 게 전달 딱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 요즘 해설지를 보고 나면 해설지만 쓰는데. 그래? 사실 그게 맞긴 하지. 결론은 그냥 얘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요 그래프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fx랑 gx가 있는데 fx가 0, 그래, x가 0부터 3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fx는 5x 세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k, 이게 크다. 5x 제곱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놓으면은 5x 세제곱, 아이고 이거 또 부러졌네. 그래서 5x 세제곱 넘기면은 마이너스 15x 제곱 넘기면은 마이너스 2. k를 그냥 무변에다 놔둘게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 그래프만 그려놨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고, 그 중에서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 최소값보다 마이너스 k가 좀 더 아래로 나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서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15x 제곱 빼기 30x. 자, 결국에는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럼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2고요. 2일 때 값이 얼마지? 8, 5, 40. 에다가 60 빼고 또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이때 요 값을 0부터 3 구간까지만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이 값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k는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2보다 작으면 될 거예요. k는 22보다 커야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값을 좀 잘못 구해서 처음에 이걸 마이너스 요걸로 생각을 한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요게 아니고 아예 이 범위 안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다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그냥 아예 이 그래프를 0부터 3 범위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보다 얘가 더 작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 이 범위에서 모든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22죠. 걔보다만 더 작으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얘기. 속도 가속도는 이제 그 위치, 그렇죠? x가 어떤 시간에 관한 함수다 라고 한다면 속도는 v죠. 그냥 도함수예요. 가속도는 뭐예요? a라고 쓰는데 결국 그냥 두 번 미분한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속력에다가 막 이동거리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정적분의 활용 때 쉬워지려고 같이 설명한 거예요. 어차피 이해할 때 편하려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그냥 속도의 크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속도값의 크기, 양수값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소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14T 라고 한다면 당연히 속도는 3T제곱 빼기 6T 빼기 14. 그래서 요게 10인 순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2초일 때와 4초일 때가 지금 속도가 딱 10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2초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서 출발도 안 한 그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4초일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64 빼기 16의 3배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6에서 마이너스 56 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후딱 정리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20m/s 속도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위치 h에 관련된 식이 지금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h라고 쓰고 있지만 실질상 얘를 그냥 x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안 생겨요. 극대극소 괜찮나? 오케이. 자, 요거예요. 자, 그럼 이때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물체가 최고 지점 도달했을 때라는 거는 h가 최고인 지점 얘기하는 거죠. 그럼 높이가 최고인 지점이니까 그냥 미분계수가 0인 거로 놓고 봐도 되는데 솔직히 얘는 그냥 2차 함수라서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최대 지점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냥 2차 함수라서. 알았어. 후딱 정리할게. 자, 그러면은 미분해보면 h'이 20-10t 그죠? 2초일 때가 당연히 최대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높이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2초 집어넣어주면 40 플러스 40 빼기 4, 5, 20 그래서 60m가 최고 지점이다. 아니 60m가 지금 최고 지점의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0m가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일단 결론만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6번. 자, 이제 속도의 변화, 아니 위치의 변화율. 여기서는 위치의 변화율이 아니구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로 얘는 그냥 속도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도 돼요. 분당 100m씩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t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나 움직인 거예요? 0.1t만큼 움직인 겁니다. 0.1t만큼 움직인 거예요. 왜? 다른 것들 미안해 100이네 다 미터 맞네요. 100t예요. t분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100t. 자, 그럼 얘는 비례 관계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얘가 지금 그림자 길이. 그러면은 1.5 대 4는 L 대 L 플러스 100t. 그쵸? 1.5 대 4는 L 대 L 플러스 100t. 자, 이걸 0.5로 약분하면은 3, 8. 그쵸? 8 곱하기 L은 3배 했으니까 3L 플러스 300t. 그래서 그림자 길이에다가 5배 한 게 300t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60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60t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묻는 거예요. 미안. 1.6이구나. 와, 이거 숫자가 더 지저분해지는데? 으악! 미안해. 자, 그래서 요게 아니고 여기도 좀 지워야 되겠네. 이거 다시 할게.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1.6 대 4는 L 대 L 플러스 100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0.4로 약분하면은 4가 되겠고 0.4로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0.8로 약분할 걸. 그죠? 2 대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5배의 그림자 길이는 2배의 그림자 길이에다가 200tm를 더한 걸 볼 수 있으니까 3배의 그림자 길이가 200tm. 따라서 그림자 길이는 3분의 200tm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림자 길이가 3분의 200tm. 숫자는 아까가 더 깔끔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결국에 우리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림자 앞끝에 속도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화율을 가장한 사실 그냥 속도가 속도 문제예요. 속도가 속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그림자 길이 변화를 구하다가 틀린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낚시가 심해요. 그림자 앞끝에 속도를 묻는 거라면 맨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를 가지고 전체 위치 X로 잡고 들어가 주라는 얘기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묻는다 그러면 이 그림자 길이만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되게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그냥 낸 거고요. 그래서 푼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게 풀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림자의 끝의 위치를 X라고 한다면 100t에다가 그냥 L 더한 거잖아요. 100t에다가 L 더한 거. L은 3분의 200t니까 요 100t까지 더하면은 3분의 500t죠? 그죠? 3분의 500t.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는 그냥 미분이기 때문에 3분의 5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그죠?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긴 했어요. 숫자가 조금. 괜찮지? 화이팅! 네. 그래서 이건 아예 그 개념을 안 배운 것 같고요. 이거는 온라인을 한 번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 이해했어요. 이거는 이 실수로 한 거고요. 그게 대단한데.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나갔던 거고, 네. 오늘 나가는 게 이제 이거예요. 부정적분. 근데 제가 아직 수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응? 어떤 거? 아직 그거 안 들어갔는데 뭐냐. 맨 마지막 뭐라고 하지? 수열? 아니, 수열 끝에. 근데 얘는 수열이랑 상관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기억나 안 배운 거 이거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적분이랑 수열이랑 원래 좀 달라요. 그렇긴 한데 순서상으로는 좀 그렇기는 한데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우치 인사해 안녕.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오늘 수업을 끝으로 2주간 쉽니다. 2주간 쉬어요. 오늘 수업을 끝으로. 설 때 당연히 쉬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월 31일 월요일과 그 다음에 2월 2일 수요일 요 날들은 그냥 설이라서 쉬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 월요일과 2월 9일 수요일 요 날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 기간이 많이 겹쳐가지고 요 날까지 일단은 쉽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부터 다시 정상 진행이 돼요. 이 월요일부터. 발렌타인데이라고 써있네. 그럼 우리는 상관없잖아. 자, 고등학생은 그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알았어. 화이팅! 자, 그러면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좀 해볼게요. 개념 정리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뭐냐, 그냥 미분의 반대연산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요. 어차피 정적분이 더 넓은 개념? 넓은 개념은 아닌가? 얘는 그냥 함수일 뿐이니까. 몰라. 정적분 뒤에 나가는 부분에서는 설명할 게 조금 많고요. 부정적분은 사실 그냥 미분의 반대연산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f'x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의 반대연산 부정적분을 했다. 그럼 이때 인테그랄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x라는 거 하나만 더 붙여서 뭐에 대해서 적분할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적분할지만.
괜찮을까? 괜찮을까? 이 기호 괜찮아요? 괜찮죠? 알았어. 알았어. 자,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그죠? 미분할 때도 우리가 상수는 그냥 별도로 빼놓고 들어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적분할 때도 상수는 그냥 개수로서 빼고 그냥 적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다항에 관련된 두 개 이상의 함수에 대한 적분을 들어간다고 칠 때 얘도 미분할 때 생각해주면 돼요. 항마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항마다 따로따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었던 건데 정리는 안 했어서 그냥 정리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쓰면 되면 뺄 쓰면 되겠죠. 어차피 항마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되는 거예요. 곱한 거에 대한 적분. 이런 거는 함수마다 따로따로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될 리가 없겠죠. 이 미분 자체가 이미 고배 미분법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적분도 당연히 안 돼요. 참고로 이렇게 곱한 상태에서의 적분을 뭐라 그러냐? 얘를 미적분에서는 부분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적분에서는 부분적분. 이렇게 곱배에 관련된 적분의 개념이 나와요. 미적분에서는. 일단 우리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딱히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사실 이것도 지난번에 좀 마지막에 내가 좀 나간다고 해서 좀 빨리 설명하고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했다. 이 dx분의 d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x의 미소 변화량분의 미소 변화량, 뭐 얘의 미소 변화량, 그렇죠? 얘를 y라고 놓고 본다면은 dx분의 dy가 돼버리니까 미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x분의 d는 이건 그냥 프라임처럼 생각하면 돼요. 미분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잖아요. 결국 뭐가 나와요? 그냥 원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fx를 부정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부정적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당장 우리가 x만 적분하더라도 얘는 2분의 1 x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2분의 1 x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상수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부정적분들의 어떤 한 가지 형태를 fx라고 잡는다라는 거예요. 부정적분 중에 한 가지 형태를 fx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다만 그 중에서 추가로 뭔가 상수 지정을 더해줘야 아, 얘는 부정적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여러 개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그냥 지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친다면 얘는 이거 미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날아가요. 그냥 스몰 fx가 돼요. 상수는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이게 지난번에 봤었던 유형 2번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맞나? 유형 2번. 그죠? 유형 2번까지인가? 유형 2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가려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건 뭐냐면은 둘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둘이 순서가 바뀌어서 인테그랄 안에 미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그 fx를 미분을 한다고 친다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친다면 얘는 f'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부정적분의 한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스몰 fx죠? 다만 상수를 알 수가 없어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fx가 무슨 뭐 x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를 먼저 미분한 상태의 식은 2x예요. 근데 이거를 적분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조건 x제곱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수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fx에다가 상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한다. 항상 끝이 적분으로 등장을 하면은 적분상수가 등장을 합니다. 적분상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게 뭐냐?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식이 있다고 칠게요. x랑 x는 완전히 똑같은 항등식. 이 똑같은 항등식을 만약에 부정적분을 했다. 원래 우리는 똑같은 식을 똑같은 처리하면 맨날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런 경우의 현장에서는 유일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얘를 부정적분했는데 2분의 x제곱 플러스 5일 수도 있고요. 100일 수도 있고요. 뭐 1000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C1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모르니까. 그럼 얘도 적분한다 그러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뭐 1000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C2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똑같은 식을 똑같은 처리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케이스가 부정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내용 전부 다기는 해요. 뭐가 없어요. 진짜. 자, 그리고 우리 요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함수 적분법. 그렇죠? 다함수 미분법의 역연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의 n제곱에 관련된 적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할 때보다 1차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개수로 빠져나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적분을 하면은 지수가 하나가 늘어나요. 지수가 하나 늘어났는데 이렇게만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 미분했다고 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나가잖아.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분모에 n 플러스 1을 더 써줘서 지수가 개수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상쇄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줍니다. 그냥 뭐 이렇게 식을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미분의 역연산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적분상수 C 써줘야 됩니다. 이걸 안 쓰면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를 안 쓰면 감점이 아니라 오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센 거예요. 이거는 오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관련된 모든 내용. 그러니까 기호 몇 개만 좀 추가돼서 헷갈리는 것뿐이지 지금 이거 딱 설명 끝났잖아요. 저기 한 2시간만 주면 이거 다들 다 풀 거예요 아마.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맞아. 끝이야. 아유, 쉽지? 쉬운데 이거 dx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dx는 원래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이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서메이션의 s자를 흘겨서 쓴 거예요. 그냥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그마랑 의미하는 바가 똑같아요. 다만 시그마는 수열들에 대한 합을 얘기하는 거고 인테그랄은 함수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함수합이에요. 참고로 나는 인테그랄의 정의,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이산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인테그랄의 정의를, 정적분의 정의를 연속합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연속합. 다만 부정적분은 합이 아니에요. 미분의 역연산일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 텐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둘은 사실 구간이 정해져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 사실 본질이 똑같구나. 그래서 부정적분에다가 인테그랄 기호를 붙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dx는 뭐냐? dx는 원래 정적분에서 사용하는 기호예요. 정적분에서 사용하는 기호인데 부정적분에서도 그냥 똑같이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적분에서는 사실 이런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어요. 왜? 당장 우리가 수열의 합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는지는 알아야죠.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부정적분은 단순히 그냥 미분의 역연산일 뿐이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분 결과물이 함수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간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dx는 그러면 부정적분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냐?
아니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얘는 딱 하나 적분 변수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적분 변수가 x다, x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는 그런 변수 지정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변수가 x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t에 대하여 미적분하라 이러면은 이건 우리가 못 풀어요. 그렇죠? 관계가 있다면 관계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인테그럴 랩에서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얘기하는데 x랑 t가 관계가 없는 애면 얘는 상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수예요. 그러면은 fx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1을 적분하는 게 되니까 fx 곱하기 t가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변수 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 x라는 변수가 심지어 전체 함수의 변수라고 하더라도 전체 함수의 변수라고 하더라도 인테그랄 내부에서는 t만 변수로 잡기 때문에 x는 아예 그냥 상수 취급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변수 지정의 의미가 있다. 딱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629번 이거를 일단 좀 들어가 볼게요. 자,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한 번만 좀 봅시다. 라지 fx는 인테그랄 dx분의 d,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거를 일단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dx 부정적분을 씌워달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봐봐요. 이거를 일일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고 막 이렇게 그래 미분해가지고 3x제곱 플러스 2 이걸 이제 적분하면 되겠군. x세제곱 플러스 2x 적분으로 끝나니까 적분상수식 이 일일이 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 어차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얘는 그냥 원래 거 그대로 나와요. 괜찮죠? 다만 적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수식만 붙여주면 끝나요. 굳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냥 원래 거 그대로 나와주고 적분 변수 하나만 더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 단 반대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경우에는 상수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적분 상수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라지 fx라는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려고 하는 f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답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632번 한번 해볼게요. 632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지. 이건 뭐예요? 얘 이렇게 해도 되는? 이게 참 아쉽구만. 이런 기호를 내가 되게 많이 썼는데 한 번도 못 봤지. 네. 그래서 이게 성규가 푸는 풀이를 탓하지는 않거든. 근데 대체로 다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 번씩 그냥 봐봐요. 한 번씩 봐보면은 좀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dx분의 d는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는 뜻이야. 왜냐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잖아. 네. 그거의 극한이지. 그렇죠. 그래서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면 dx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의 미소 변화량이야. 그래서 dx분의 dy가 순간 변화야 돼요. 근데 dx분의 d만 썼다라는 거는 x의 미소 변화량분의 미소 변화량의 대상이 없잖아. 그러면 그 대상을 y라고 잡아주면 그 y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y에다가 dx분의 d를 씌워주면은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과 똑같은 기호라고 하면 돼. 너무 더워? 너무 졸려?
파이팅. 창문 좀 열어줄까? 덥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제 봄 같은데? 자, 뭐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알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인테그랄로 적분하고 또 미분한 다음에 또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하면 그냥 원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단 적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상수는 모른다. 그 정도. 이거 B 곱해야 되죠. 뭔지 이름이 적분하는. 부정적분? 네. 이 곱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곱하기 곱하기.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의 적분은 우리가 못한다 그랬지? 돼요? 못해. 곱적분 못해. 이건 미적분에서 부분적분이라는 걸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그냥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인테그랄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 미분해버리면 끝나지. 그럼 상수도 날아가니까. 어우, 뒤를 다들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뒤를 잘 넘어가고 있는데? 그니까? 결론은? 자, 이거를 fx 입장에서 푼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딱히 설명할 게 특별히 더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좀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와우! 자, 결국에는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x에 대한 미분이죠. 이 도함수가 됩니다. f'x예요. 이 f'x. 자, 그럼 다시 한번 dx분의 d 인테그랄 f'x dx.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f'x의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스몰 fx 인데 상수 c가 더 추가되죠. 그죠? 순서대로 들어간 겁니다. 순서대로.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인테그랄 dx분의 d. 와, 자면 안 돼. fx 플러스 c dx.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얘는 또 미분이 들어가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얘는 각각 미분해주면 f'x에다가 c는 그냥 날아가요. 지원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는 게 적분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fx로 나옵니다. 다만 상수 c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이걸 한 번에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미분하고 적분하고 적분을 하니까 어차피 미분 적분 그죠?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뭐가 더 추가된다고요? 적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수는 모른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라지 F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아, 이쪽에다가 할까? 이쪽에다가. 라지 F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얘는 F0 플러스 C죠. 스몰 F0 플러스 C죠. 빵빵빵빵빵빵빵빵 하고 그냥 C 나와요. 괜찮죠? 얘가 얼마라 그랬지? 이게 1.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라지 F1은 얼마냐? 얘는 스몰 F1 더하기 1이니까 스몰 F1이면 100부터 1까지 계속 더해주고요. 어우, 잠이 안 되는데? 거기다 1을 추가로 더 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 아, 몰라. 앞뒤로 계속 더하면 똑같죠? 100일이 총 50개 있고요. 거기다 1 더했으니까 505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51. 괜찮아? 5051 나왔어? 여기. 이거 다 됐지? 진짜 괜찮아? 그 1이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 비군요. 이게 진짜 잘 봐야 돼. 진짜로. 우리는 잘 나왔었나요? 한참 전이네. 오케이. 우리 구경 한 번만 해볼게. 아, 그건 좀 했구나. 괜찮을까? 오케이. 우리도. 이거 부딪힌 것 같은데. 아, 진짜? 괜찮아. 괜찮네.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우리 채점 다 했구나. 맞네. 종민이도 구경 한 번만 해. 아, 우리 봤지 아까.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좀 가볼게요. 유형 4번. 유형 4번. 지금 진짜 긴장해야 돼요. 다들 지금 되게 다 뒤에 계속 풀고 있어요. 진짜로. 뒤에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중하고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진짜. 자, 634번. 자, 인테그랄 fx 플러스 3x d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 왼쪽에는 fx 플러스 3x를 적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몰라, 어차피 뭐 fx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에다가 미분을 하지 뭐. 그죠? 프라임과 dx분의 d라는 기호는 같은 기호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미분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수투에서는 dx분의 d라는 표현 기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부정조건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지. 나중에 미조건 가면 진짜 엄청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다수의 친구들은 아마 미조건 선택자가 될 것 같은데 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외고 친구들은 아마 외고는 학교에서 미조건 개설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대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학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미조건반이 없어서 그냥 반강제 그냥 확통 선택반으로 가 있어요. 진짜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자, 미분해보면 얘는 fx 플러스 3x. 미분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식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와! 그렇게 옳았어? 넘겨볼게요. 2a-3 x 플러스 b.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게 F형은 2라고 나와 있고 F'-1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를 일단 미분해봐서 6x 플러스 2a-3. 그렇죠? 두 개의 정보 주어진 게 F0과 그죠? 빵빵B. F0과 여기 지금 2라고 나와 있고요. F'-1 얘는 마이너스 6, 2a-3 2a-9 요게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B는 2 나왔고요. A는 넘기면 6이니까 또 3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해주면은 4, 3,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6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아우 자면은 안 되는데 6 플러스 B. 그래서 정답이 그냥 8로 나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636번을 가볼게요. 자 636. 자 헷갈리는 친구는 634번 다시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괜찮은 친구는 634로 갑시다. 634가 그렇게 636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되게 잘 풀었나 보네. 어떻게 이게 좀 잘 됐다. 이게 이건 이해했어.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일주일 만에 보는 거라서 좀 감 떨어져서 그렇지 금방 됩니다. 요번의 내용들. 근데 근데 너무 중간중간에 빼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게 진짜 제대로 기억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앞에 빠진 부분 있잖아. 그거를 온라인으로 들어봐봐요. 아니 제 온라인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요 날까지 계속 휴강이야.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럼 그 설날 때 들을 수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오케이. 그래서 그 빠졌던 것들이잖아. 그거 그냥 다 풀어봐봐요.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오케이. 자, 미안. 636번 정리할게요. 자, F형은 5고, G형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F, X 플러스 GX. 자, 요거를 X에서 미분한다면 얘는 2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FX 곱하기 GX. 요 곱을 미분한 상태의 값이 지금 EX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졸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문제를 풀어요. 그게 더 낫습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F1 빼기 G1이죠. 자, 그럼 얘는 요거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양변의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차피 미분했다가 적분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합에 관련된 식이 나오고 2를 적분했으니까 2x가 나옵니다. 적분상수 c가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fx 곱하기 gx가 되겠고요. 얘는 2x 적분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c2가 되겠네요. 자, 이때 c1과 c2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얘네를 괜히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진짜로. 지금 푼 친구 뒤에 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C1은 지금 0인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지금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x에다가 0을 대입해본다. 그러면 F0 곱하기 G0이죠. 그러면은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지금 C2인데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5구나. 그죠? 다시 한번 얘는 2X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5예요. 둘을 곱한 게 이거라는 거는 얘네 둘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는 게 없는데 진짜 차라리 딱 문제를 풀어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자, 그럼 얘는 둘 곱한 거죠. 그러니까 합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x 마이너스 5고 둘 중에 하나가 x 플러스 5니까 지금 얘네가 나오게 하려면 얘가 뭐가 요게 지금 gx로 가시면 되겠네요. 요게 fx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f1 빼기 g1, f1은 6, g1은 그죠?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f1 빼기 g1은 6 빼기 마이너스 4니까 1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37로 한번 가봅시다. 자, fx는 x-1분의 x세제곱 dx 빼기 x-1분의 1 dx. 그러면 우리는 항마다 적분 가능한 것도 합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각각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묶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x-1로 약분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가 될 겁니다. 자, 3분의 1 x세제곱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c. 요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11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통분한다면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c예요. 그래서 우리는 c 값을 아이고 자, c 값 괜찮아. 자, 그래서 c 값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8에서 3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6분의 마이너스 5잖아요. 우변에 넘기면 되겠죠. 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2 값은 3분의 8 2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9도 했으니까 3분의 17이 됩니다. 3분의 17. 639번 후딱 한번 해볼게요. 639번. 어우, 잘했습니다. F 마이너스 답이 맞겠지? 잠깐만, 이게 얼마 나왔지? 아이고, 다들 한참 뒤에가 있네. 답이 좀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 계산은 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이거? 그러니까 얘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전기에서 더하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잖아요. 네. 이게 처음 해가지고 곱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다들 한참 뒤에가 있네. 와, 다 비슷하네. 지금 풀고 있는 데가. 지금 다들 푸는 위치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아이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계산 실수 같은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잠깐만. 우리가 그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이거 수학을 창조하면 안 돼,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3x라고 한다면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치? 적분도 마찬가지야. 숫자 넣고 적분하려고 하면 안 돼. 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정리해주면은 2 곱하기 2배 6 루트 x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얘를 또 적분한 요거 적분하는 거죠. 근데 x는 적분 가능하지만 루트 x는 적분이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 피적분함수 이런 걸 적분되는 함수, 피적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합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마다 찢어서 적분할 수 있으면은 합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통째로 9 플러스 6 루트 x 플러스 x에다가 9 마이너스 6 루트 x 플러스 x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서로 지워주고 나면은 18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18x고 적분상수 c가 되겠네요. 근데 1 집어넣은 게 그렇죠. 19 플러스 c인데 이게 좀 10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1 얘는 1 빼기 1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26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갑시다. 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와, 다들 빨라. 속도를 취할 수 없군. 6시가 되면 안 되지. 잠깐. 3시도 안 되지. 2시 56분.